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웨딩홀은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장미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박민지 양과 강준호 씨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곳곳에는 수입꽃들로 만든 거대한 꽃다발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접수대에는 고급스러운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웰컴 드링크 코너에는 샴페인과 고급 음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유명 브랜드의 정장과 드레스로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나 고급 시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도 이에 뒤지지 않게 격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여성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객들 사이로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우아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 웨딩홀 정문 쪽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 곳곳에는 흙과 풀물이 묻어 있어 얼룩덜룩했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오래되어 밑창이 닳아 있었고, 흙이 묻어 있어 웨딩홀의 하얀 대리석 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농촌 특유의 거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웨딩홀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랑 측 친척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누구실까요?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요? 다른 하객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고급 웨딩홀에 저런 차림으로 오실 리가 없는데요. 웨딩홀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이 동료에게 눈짓을 하며 뭔가 대처를 논의하는 듯 했습니다. 로비에서 샴페인을 나누어 주던 직원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접수대 뒤에 서 있던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직원으로부터 할아버지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웨딩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와주셨네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친 손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이렇게 예쁠 수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공주님 같구나. 정말 공주님 같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하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신랑 측 친척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부 할아버지시래요. 참 독특하네요. 이런 고급 웨딩홀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일부 하객들은 노골적으로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요?
엄마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박상현 씨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정장이라도 준비해 드렸을 텐데. 상현 씨의 목소리에는 민망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하다 상현아. 급하게 오느라 제대로 준비를 못했구나. 하지만 우리 민지 결혼식을 놓칠 수는 없어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와주신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기뻐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이 더욱 특별해졌어요. 민지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하객들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웨딩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아버지를 뒷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실례지만 이쪽 자리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따라가며 가장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온 낡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비닐봉지는 의자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민지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손녀를 바라보는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등장으로 웨딩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보자기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낡은 보자기를 바라보며 지난 5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손녀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할아버지는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5년 전 민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민지도 결혼을 하겠지. 그때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온 가난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급 선물을 사줄 수도 없고 비싼 예물을 마련해줄 여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적어도 결혼 축의금만큼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할아버지는 손전등을 켜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굽혀 고추밭을 가꾸고 무릎이 시려도 참으며 배추밭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리고 손목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농민들이 쉬어가자고 권해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계속 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밭에서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차가운 보리차 한 컵으로 목을 축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할아버지는 민지 생각을 하며 참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할아버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농부에게 들깨 농사법을 배워서 작은 밭 한 모퉁이에 들깨를 심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물이라 실패할 확률이 높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박 농사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수박 특성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들고 밭을 오가는 일이 만만치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꾸준히 해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새로운 농법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70대 나이의 젊은 농민들과 함께 앉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농업 용어들을 필기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농사 잘 짓는 이웃 할아버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았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우려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상황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 물을 주고 풀을 뽑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일을 끝내려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으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져서 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옷은 금세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밭 그늘에서 간단히 주먹밥으로 때웠습니다. 차가운 물 한 컵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오후에는 더위가 극심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일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더위를 피해 집에 들어갔지만 할아버지만은 밭에 남아 묵묵히 농사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늘도 없는 밭에서 햇볕을 그대로 받으며 일했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수건으로 목을 감싸도 더위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할아버지는 너무 더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간신히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 한참을 헉헉거렸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는 속으로 되뇌며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철이 도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지런함과 정성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는 예년보다 훨씬 많이 열렸습니다.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배추도 속이 꽉 찬 통통한 배추로 잘 자랐습니다. 처음 도전한 들깨도 생각보다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박은 절반 정도만 성공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을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추는 하나하나 따서 씻고 말려야 했습니다. 배추는 다듬고 포장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확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펴지지 않아도 계속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져서 피가 나도 반창고를 붙이고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보통은 중간 상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할아버지는 직접 시장에 나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농작물을 트럭에 싣고 비좁한 트럭 조수석에 몸을 맡긴 채 1시간 반을 달려 시내 시장까지 갔습니다. 참얼미가 나도 참고 견뎠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씩 나르며 좌판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 앉아 있으며 농작물을 팔았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졸음이 쏟아졌지만 버텼습니다.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겨울에는 농한기였지만 할아버지는 쉬지 않았습니다. 낡은 비닐하우스를 수리해서 겨울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추와 시금치, 깻잎과 미나리를 길렀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매일 하우스를 관리하며 채소를 길렀습니다. 하우스 안온도를 맞추기 위해 새벽에도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얼어도 계속 일했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손끝이 시려서 호호 불어가며 일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나와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았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꿀물을 타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고 할아버지는 은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결혼 축의금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낼까? 민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 할아버지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작물을 알아보고 시장 가격도 미리 조사했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새로 시작했고 오이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며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한 작물이 실패해도 다른 작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해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장마철에 연일 내린 폭우로 물난리가 나서 절반 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에 잠긴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간의 정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진 후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밭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 씨앗을 심고 모종을 다시 심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수확량이 줄어들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해에는 겨우 80만 원밖에 모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민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 세 번째 해부터는 경험이 쌓이면서 농사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날씨를 읽는 법도 배우고 병충해를 미리 예방하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토양 관리법도 익혔고 적절한 수확 시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시장에서도 할아버지의 농작물을 알아보고 찾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그 해에는 2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해에는 할아버지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 관절이 심하게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진통제를 먹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기 힘들 때는 작은 의자를 가져가서 앉아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굽히기 어려울 때는 긴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할아버지는 참고 견뎠습니다. 민지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 해에도 190만 원을 모았습니다. 다섯 번째 해에는 할아버지의 농사 노하우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이웃 농부들도 할아버지의 농사 실력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품질 좋은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판매처도 여러 곳을 확보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겨서 농작물을 미리 예약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210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할아버지가 모은 돈은 총 830만 원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할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손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농사 걱정을 하고 몸이 아파도 참고 견디며 모은 정성의 결실이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5년 동안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이 해져도 바느질해서 계속 입었습니다. 구멍난 신발은 고무 접착제로 붙여서 신었습니다. 아픈 몸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으며 지냈습니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절약하며 오직 손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젯밤에도 할아버지는 그 돈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세어 보았습니다. 830만 원을 깨끗한 봉투에 정리해서 낡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오늘 민지에게 전해줄 생각에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 돈으로 신혼살림을 장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민지의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웨딩 마치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맨 뒷자리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손녀의 모습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하객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결혼식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화려한 결혼 행진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과 비판은 오히려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의 감동보다는 할아버지의 존재가 더 큰 화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랑 측 하객석 앞쪽에 앉아있던 40대 중년 여성이 옆자리 친구에게 노골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저분 정말 신부 할아버지 맞나요? 아무리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급 웨딩홀에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오실 수가 있죠?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가족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런 분이 가족이라니 민지 씨가 불쌍해요. 두 여성은 할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계속해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주변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일을 하며 몸에 배인 흙냄새와 거친 농촌 특유의 냄새가 할아버지 주변에 진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혼식 전날 밤에 정성스럽게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씻었지만 오랜 세월 농사일로 몸에 밴 냄새는 하루아침에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긴장하면서 나는 땀 냄새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젊은 남성 하객 하나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뒤쪽 빈자리를 찾아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본 다른 하객들도 불어 소리를 내며 따라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떤 여성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주변 반경 3-4 자리가 완전히 텅 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못 본 척하려 애썼지만 실제로는 하객들의 모든 움직임과 시선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며 오직 민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의 어머니인 50대 우아한 여성이 남편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저런 분이 어떻게 이런 고급 웨딩홀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미리 상황을 설명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우리도 다른 대책을 세웠을 텐데.
정말 당황스럽다 이거야. 신랑 측 친척들과 동료들 사이에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신랄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고급 웨딩홀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다니요. 냄새까지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민지 씨 가족들이 좀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회적 상식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준호가 앞으로 고생 좀 하겠어요.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다니. 이런 독설들이 할아버지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몸을 웅크리며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낡고 때 묻은 작업복과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가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웨딩홀 인테리어와 극명하게 대비되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 속에서 혼자만 다른 색깔인 것처럼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박상현 씨는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의식하며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이마와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아내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객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갈까요? 아내도 당황하고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상현 씨는 여러 번 아버지가 앉아 있는 뒷자리 쪽을 돌아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잔인하고 비정한 일 같아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앞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들과 수군거림 때문에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도 전례 없는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과 긴급히 눈짓을 주고받으며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손님한테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웨딩홀 측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할아버지 근처에 추가로 2대나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조차도 오히려 할아버지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대놓고 할아버지를 관찰하며 온갖 추측과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분 정말 농부신가 봐요. 손톱 밑에 검은 흙이 깊숙이 끼어 있는 게 보이네요. 옷도 빨래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고 냄새도 나고. 저런 상태로 이런 결혼식에 와도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하객은 더욱 심하고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요? 좀 신경 써서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저런 분 때문에 민지 씨가 얼마나 창피하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런 독설과 비난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듯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사랑하는 손녀 민지에게 피해와 상처가 될까봐 더욱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지가 자신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 신랑 가족들이 민지를 이상하게 보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민지의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은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신랑 측 어른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둡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신랑의 삼촌이 조카인 준호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중에 신부 가족들이랑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 앞으로 가족 모임 같은 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해. 신랑인 준호도 당황스럽고 곤란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객석 곳곳에서는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추측들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치매나 인지 장애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차림으로 이런 곳에 오지 않을 텐데요. 가족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모진 말들이 할아버지의 귀에 그대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초라하고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깊숙이 구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웅크린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낡은 보자기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5년간의 피와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그 보자기가 지금 할아버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적어도 민지에게는 진심 어린 정성스러운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생각만이 할아버지로 하여금 이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민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 플래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둘러싸여 결혼식 최종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민지가 지금 이 참담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민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진행자가 마이크를 통해 하객들에게 정숙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유지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수군거림과 비판적인 시선들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해져 갔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나 화장실로 나가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웨딩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점점 어색하고 불편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들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혹독한 농사일을 하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그였기에 이 정도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손녀 민지에게 짐과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할아버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문득 5년 전 농사를 시작하며 했던 간절한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민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을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만 민지가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사랑하는 손녀 민지가 있는 곳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수군거림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민지의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의 감정이나 상처보다는
민지의 행복과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모든 시선과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곧 축의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낡은 보자기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5년간의 정성과 사랑이 온전히 담긴 그 소중한 선물이 과연 민지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대와 깊은 걱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하객들은 이미 웨딩홀 입구에서 축의금을 신랑 신부 각자의 축의금함에 넣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봉투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축의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결혼식 예절이었고 모든 하객들이 당연하게 따르는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간 정성스럽게 모은 돈을 축의금함에 그냥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에 담긴 의미와 사연을 민지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손녀의 손에 직접 전달하며 축복의 말씀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축의금함을 지나쳐 웨딩홀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830만 원을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웨딩홀 직원이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축의금은 입구에서 미리 넣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축의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지한테 직접 주고 싶어.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축의금을 직접 들고 계시는 거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결혼식 규칙도 모르시나 봐요. 신랑 측 하객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상현 씨가 당황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축의금은 입구에서 넣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넣고 오시면 됩니다. 상현 씨의 목소리에는 민망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민지한테 직접 줘야 해. 신랑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상식도 모르시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결혼식 예절도 모르시고. 신랑의 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참 민망한 일이네요. 기본적인 매너도 없으시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더욱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결혼식에 오실 수 있죠? 예의도 모르시고 상식도 없으시고. 민지 씨 가족들이 미리 교육을 시켜야 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정말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웨딩홀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미리 넣고 들어오시는 게 예의입니다. 다른 하객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축의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자기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이때 민지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축의금을 들고 계신 것을 보고 즉시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민지였기에 왜 할아버지가 직접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한테 직접 주세요. 민지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하객들의 표정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예절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간직해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가 나왔습니다. 830만 원이 10,000원짜리 지폐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와서 정성스럽게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너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 지으며 모았단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너를 향한 할아버지 마음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가득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거죠? 혹시 빚을 내신 건 아닐까요? 농사 짓는 분이 저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어떤 하객은 더욱 심한 말을 했습니다. 예의도 모르시고 이상하게 행동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결혼식을 망치는 것 같아요. 신랑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아요. 그때 민지가 갑자기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왜 축의금을 직접 주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거든요. 할아버지의 5년간의 피땀이 담긴 돈이에요. 민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73세의 나이에도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하셨어요. 관절염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낡은 옷을 기버 입으시면서 저를 위해 돈을 모으셨어요.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5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소중한 돈을 축의금함에 그냥 넣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에게 직접 전하며 축복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예의와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진심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격이 높은 게 어디 있나요? 민지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웨딩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말에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비판하던 사람들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의 모든 고생과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옹호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감동과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인 준호도 민지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할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들을 반성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가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년간 기다려온 순간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직접 정성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민지의 감동적인 옹호 발언이 끝나고 웨딩홀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저마다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곱지 않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73세 평생을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할아버지에게는 이런 자리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준 민지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촌늙은이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라 말주변도 없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지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지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민지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예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민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꿈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배운 게 있다면 씨앗 하나를 심을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정성껏 돌봐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랑인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민지를 부탁합니다. 민지는 조금 고집이 세기도 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아이입니다. 가끔 울적해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조용히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수군거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73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들 때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민지가 어릴 때 한 번은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지가 매일 병원에 와서 할아버지를 돌봐줬습니다. 학교 끝나면 곧바로 달려와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민지를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지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랐습니다. 민지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고 민지가 슬프면 저도 슬펐습니다. 그런 민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웨딩홀의 많은 하객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옷도 낡고 냄새도 나고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민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정성껏 모은 돈을 직접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견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아버지가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겉모습이나 체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민지와 준호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민지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할아버지가 바라는 건 너의 행복뿐이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 씨도 민지를 잘 부탁합니다. 할아버지의 축사가 끝나자 웨딩홀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비판하던 신랑 측 하객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따뜻해졌고 결혼식 분위기도 훨씬 감동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축사는 이 결혼식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축사가 끝나고 웨딩홀에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박수는 점점 더 커지고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치던 박수였지만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 깊숙이 전해진 것입니다. 웨딩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향해 차갑고 비판적이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작업복과 거친 손이 이제는 노고와 희생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농사일을 하며 손녀를 위해 살아온 그 흔적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숭고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사람은 4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훔치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이제 알겠어.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다른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냄새 때문에 자리를 옮겼던 젊은 남성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속물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자리 근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축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정한 어른의 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던 그였지만 할아버지의 진정성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73년 인생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와 인간적 따뜻함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럽구나. 저런 어른을 모시게 된 것이 오히려 영광이야. 신랑 측 친척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것들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순수한 사랑과 희생정신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속되고 이기적이었는지 반성했습니다. 돈과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좁은 시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런 마음으로 5년을 사셨다니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우리가 부끄러워요. 저런 할아버지가 계시는 민지 씨가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어떤 하객은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평생 농사 지으시며 자식들 키우신 분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이 할아버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라서 눈물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지의 아버지 상현 씨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버지 때문에 창피하고 당황스러워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축사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5년간의 희생과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상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하고 창피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상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상현아. 내가 민망했을 거라는 걸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 민지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단다.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 상현 씨를 더욱 울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도 시어버님에게 다가와 깊이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화해 모습을 본 하객들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가족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랑인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깊이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민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너 같은 좋은 사람이 우리 민지를 맞아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할아버지의 축복 섞인 말에 준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신랑 부모님도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신랑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당황스러웠을 거라는 걸 할아버지도 이해한다. 앞으로 우리 다 가족이니까 서로 잘 지내자.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웨딩홀 로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까까지 피하고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는 존경을 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더 자주 찾아뵈야겠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성 하객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반응들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 말씀을. 할아버지가 뭘 그런 대단한 말을 했다고. 그냥 평범한 촌늙은이 생각일 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웨딩홀 직원들도 할아버지의 변화된 대우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곤란해했던 상황이 이제는 이 결혼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멋진 축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함께 찍고 싶어하는 하객들, 연락처를 물어보는 사람들, 농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관심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결혼식장을 떠나는 하객들의 표정은 와서일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밝고 따뜻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분명히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축사로 시작된 변화는 단순히 그 순간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저녁 무렵 민진의 가족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려했던 웨딩홀과는 달리 소박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안해 하실 수 있는 곳을 민지가 특별히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옷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되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현 씨도 아버지 앞에 앉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5년 동안 혼자서 그 힘든 일을 해내시다니. 저는 아들로서 정말 부족했습니다. 상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니다, 상현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할아버지도 이해한다. 다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되자. 할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에 모든 가족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새로 가족이 된 준호도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자주 뵙고 싶습니다. 농사일도 배우고 싶고 할아버지로부터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던 일, 아픈 몸을 이끌고 농사일을 하던 일, 시장에서 농작물을 팔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노력했던 일, 모든 것을 절약하며 민지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이야기에는 모든 가족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생 철학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것,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이런 깊은 지혜들을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배운 인생의 교훈들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하고 매일 물을 주고 돌봐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때로는 폭풍우가 와도 뿌리가 깊으면 견딜 수 있다는 것,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수확의 기쁨이 온다는 것, 이런 농사의 지혜가 곧 인생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히 민지와 준호에게 당부의 말씀을 건네주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농사와 같아서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힘들 때일수록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런 조언들을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현 씨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아버지의 건강을 더 잘 챙기겠다고, 농사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민지도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앞으로 할아버지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시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를 진짜 친할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농사일도 배워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고 할아버지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지를 소중히 여기며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5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5년간 품고 있던 걱정과 부담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 중 일부가 할아버지를 뵙고 싶다며 시골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농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관심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보람되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인생의 지혜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중한 진리들을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편견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사랑은 민지와 준호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